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작이었네. 공 실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지를 펼친 순간 그 안에 적힌 한 줄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죠. 의뢰인 1 민세리와 의뢰인 2 민경채는 모녀관계임이 성립된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리가 루시아 딸이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20년 전 구급차에서 바꿔치기 했던 그 아기, 민경채의 딸이라 믿었던 아이가 사실 루시아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나가면 경채는 끝장나. 공 실장은 서류를 움켜쥔 채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보면 안 돼. 절대 안 돼.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그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민수정은 검사지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택배 기록이 비어있는 걸 확인했죠. 누가 먼저 가져간 거야? CCTV를 돌려보던 민수정의 눈에 낯익은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공 실장. 그녀는 서류를 품고 허둥지둥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가져갔어? 민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걸 숨긴다고 생각했나 보네. 끝까지 쫓아간다. 한편 그 시각 집에 들어온 루시아에게 세리는 공 실장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칫솔 그리고 경채 언니의 칫솔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또 칫솔이 없어졌어. 루시아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세리의 표정을 보고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고? 응, 근데 이번엔 경채 언니 것도 없어졌대요. 루시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걸 왜 가져가지? 칫솔통을 다 살펴보니 자신의 것도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리의 칫솔이 자꾸 사라지는 것도 이상한데 이번엔 나와 민경채의 것까지. 경채와 세리의 친자 검사를 누군가 또 하려는 것일까? 그럼 누구지? 민수정. 루시아는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세 사람의 것을 모두 의뢰해보자. 나, 민경채, 민세리. 해보면 뭔가 나오겠지. 그 시각 루시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세리의 칫솔이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검사하려 했단 뜻이야. 그럼 나도 내 손으로 확인해야 해. 루시아는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서엔 그녀의 이름과 세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 봉투를 들고 돌아온 루시아는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의뢰인 백설의 비교 대상 민세리. 유전적 일치 확률 99.99%.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리 내가 내 딸이었구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말은 기쁨과 통곡이 동시에 눌러찍힌 활자처럼 튀어나왔는데요. 다음 문장이 곧장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미소는? 입술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자주 앉던 자리, 미소가 웃을 때 접히던 눈가, 미소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괜찮아요라는 말투. 그 모든 것이 세리라는 이름과 엉켜서 한 덩어리의 번개가 됐습니다. 내가 벌하려 했던 아이가 내 딸이었다는 사실. 루시아는 자리에서 무너졌다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벌의 방향도 바꿔야지. 하지만 면죄는 없어. 사람은 각자의 몫이 있으니까. 그날 밤 루시아는 가장 먼저 스텔라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스텔라장이 물었습니다. 그 얼굴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세리 제 딸이에요. 스텔라장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루시아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유전적 일치 확률 99.99%. 그 한 줄이 스텔라장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 민경채가 그동안 저 아이를 훔쳤어요. 제 아이를 자기 딸이라 속였어요. 순간 스텔라장의 손에서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년이 날 속였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감히. 스텔라장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민경채, 내가 나를 2번 배신했어. 한 번은 내 신뢰를, 또 한 번은 내 피를. 이제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스텔라장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사과 한마디가 그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았죠.
루시아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받아도 돼요. 지금은 되돌릴 수 있는 걸 되돌리면 좋겠어요. 스텔라는 고개를 들었고 그걸로 둘 사이에 얼어붙은 벽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믿음과 배신의 무게를 동시에 아는 나이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루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 딸을 되찾았으니까 그만큼의 고통은 돌려줘야죠. 한편 공 실장과 민수정의 추격은 시내 외곽에서 마주쳤습니다. 공 실장은 서류를 가슴에 꼭 붙인 채 골목을 틀었고 민수정은 브레이크를 쿵 소리 나게 밟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로의 눈이 박혔습니다. 공 실장, 그 서류 내놔 당장. 공 실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누구에게도 안 돼요. 민수정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묻겠어요. 왜 숨겨요? 누구를 위해 누구를 버리면서? 공 실장은 답 대신 몸을 돌렸는데요. 그 뒷모습은 도망이라기보다 처벌을 유예받고 싶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민수정은 더 이상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길게 갈수록 이기는 쪽이 기록을 준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증거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 믿음은 곧바로 작동했습니다. 민수정은 루시아에게 연락했고 루시아는 이미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둘의 정보가 합쳐졌고 빈칸이 채워졌습니다. 누가 칫솔을 가져갔는지 공 실장. 왜 덮으려고? 무엇을 세리의 출생. 그리고 그날의 구급차. 문장이 하나씩 완성되면서 다음 장의 타이틀도 자연히 정해졌습니다. 응징. 다음 날 아침 민경채의 사무실로 차가운 팩스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민강유통 이사회 긴급 소집 공문. 보낸 사람은 스텔라장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민경채는 전화를 걸었지만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널 가르칠 차례야. 나를 속인가? 그거 쉽게 안 끝나. 민경채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서야 공 실장이 왜 도망쳤는지, 왜 민수정이 그토록 서류를 찾으려 했는지. 모든 게 한꺼번에 이어졌습니다. 세리 설마.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제는 미소였습니다.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미소의 죽음이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왔습니다. 민경채가 만든 압박의 구조 안에서 세리가 서툴고 잔인한 날들을 만들었고 그 날들이 미소를 한계로 몰았습니다. 루시아는 이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칼을 쥐게 했고 그 칼끝이 세리를 향해 있던 날들. 나는 내 딸을 벌하려 했었네. 이 자각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요. 루시아는 무너지되 오래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잘못은 방향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루시아는 세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세리야, 우리 미소 얘기를 해야 해. 세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엄마는 다 알게 됐어. 내가 어른들의 판에서 이용당하면서 동시에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세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 제가 미워했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진 못해. 그래서 사과는 매일 하는 거야. 세리는 울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벌을 주세요. 저 받아야 합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내릴 벌은 없어. 대신 너 스스로 매일 감당해. 미소에게 빚을 갚는 방법으로 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세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그제야 루시아는 조용히 안았습니다. 벌 대신 책임. 복수국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선택은 남겨야 하니까요. 그 순간 루시아의 얼굴엔 평생 처음 보는 단단한 결의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채, 이제 내가 무너질 차례야.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빼앗겼지만 이제 그 모든 걸 돌려받을 거야. 며칠 뒤 스텔라장은 주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강유통의 후계자는 민경채가 아니라 루시아다. 내 지분을 모두 루시아에게 일임할 예정이니 그리들 알고 있어라. 그 한마디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민경채는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루시아와 스텔라장은 차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래. 복수는 이제부터야. 스텔라장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는
20년의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달랐습니다. 이사회 직후 그는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정리하려 했는데요. 돌아선 순간 다리가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민경채는 심장 위로 손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그 손끝엔 여전히 권력의 기억이 묻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 기억을 더 이상 빛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선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짜리 문건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몫입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기록으로 갚은 몫. 민경채가 서류를 훑었습니다. 내부 공여 정황, 뒷거래 로그, 편파 발주 타임라인. 김선재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제 칼을 저한테 먼저 겨눠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이 하겠죠. 민경채의 입가에 실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비겁하네. 네. 당신에게 썼던 방식, 제가 비겁했던 것처럼요. 짧은 대화 뒤에도 무너지는 건 오롯이 민경채의 일이었습니다. 멘탈 붕괴는 소문처럼 한 번에 퍼지지 않고 바람처럼 새어나갔습니다. 손을 놓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 연락을 끊는 사람. 민경채는 그제야 결론을 중얼거렸습니다. 다 나 때문이구나. 하지만 그 문장은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처럼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피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복수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 너는 이제 내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야 할 거야. 이사회가 열린 날 공문 한 장이 새벽부터 회사 복도에 돌아다녔습니다. 민강유통 긴급의안 직무정지 및 직위의 재건 발신인은 스텔라장이었습니다. 민경채는 회의실 문턱에서 잠깐 멈췄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핸드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회수 통보, 계약 해지, 자녀 한도 취소. 문자들이 눈앞에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턱이 굳었습니다. 멘탈이 부서지는 소리는 조용히 납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가능한 한가지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틴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이사회에서 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과지와 전달 경로, CCTV, 증언 목록을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문태경이 정리했고 스텔라장이 동의했고 감사가 제청했습니다. 표결은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그참에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루시아는 단호했습니다. 세리는 회사와 무관합니다. 성인이 된 뒤의 선택만 따로 봅니다. 지금은 보호가 우선입니다. 이 원칙이 복수국의 수준을 결정했는데요. 루시아는 그 기준을 스스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아는 마음속에서 미소에게 편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서 분노로만 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너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벌 대신 책임으로 키우겠습니다. 엄마가 늦게 왔지만 아주 늦게 끝나지는 않게 할게. 그 다짐이 속으로 울리고 나서야 복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수단은 끝나면 도구 상자에 들어가고 사람은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그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 미소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세리가 배워야 할 방법으로요. 그러니 묻겠습니다. 피를 되돌릴 수 없다면 벌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루시아의 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벌은 되돌리지 않고 책임으로 바꿉니다. 대신 어른의 죄는 끝까지 받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울릴 때 루시아의 눈빛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